자,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뭐 아쉬움이 남겠지만 이제 지난 거는 잊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 논술 강의를 듣는 거죠. 일단 이제 우리 이제 강의 목표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3단계 학습법. 여기까지 일종의 OT로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대학별로 이제 유형은 다음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루짜리나 이틀짜리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굉장하게 뭐 실력을 늘리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지원한 대학의 기출 문제가 이러이러한 형태가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거 이제 파악하는 것을 제1 우선순위로 좀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종의 여러분이 채점을 좀 해봤죠? 수능 시험 본 거 채점을 해보고 여러분이 뭘 파악해야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야 돼. 선생님, 내가 채점한다고 내가 어떻게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나요? 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형 온라인 사이트 있죠? 온라인 입시 사이트에서는 이제 채점 서비스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등급이라든가 예상 등급이라든가 이제 플러스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제 정시 모의 지원,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이 이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두세 군데 정시 모의 지원을 한번 해보고, 내가 A 대학을 내가 지원을 했어. 근데 내가 이 대학을 이제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잘 애매해. 그러면 여러분이 정시 모의 지원한 다음에 하나, 둘, 한 세 군데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뭐 A 대학, 뭐 B 학과를 이제 모의 지원해봤더니만 안정이 나왔다, 또는 이제 적정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논술 시험을 안 보는 거야. 왜? 나는 이제 안정 적정이니까 뭐라는 거야? 나는 논술 다 떨어지고 수시 다 떨어져도 A 대학은 정시로 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 원칙적으로 이런 데 지원 안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미흡하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적정하다고 이제 나왔는데 내가 좀 불안해, 그런 친구는 이제 마지노선 대학으로 여러분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걸 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학, 세 대학을 여러분이 한 군데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를 한번 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제 있을 토요일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논술 전형 시험을 볼지 안 볼지를 빠르게 결정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한해 농사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현역 같은 경우는 뭐 12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몇 문제 틀렸어. 예년에 보니까 내가 목표로 했던 A 대학은 이제 정시로 이제 불가능해. 나름대로 그냥 추측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보러 갔어. 떡하니 합격했어. 논술 전형 합격하기 있는데 합격했어. 뿌듯하지. 근데 알고 봤더니만 A 대학보다 높은 B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정시 점수가 나왔어, 수능 점수가 나왔어.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많은 샘플은 아니지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재수할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현역일 때 아무 생각 없이 틀려가지고 내가 성대를 합격할 점수가 이제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대 시험 봤는데 이제 합격을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대 갈 점수가 나온 거야. 그 친구 성대 못 따며 우라평 터지지.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강의 목표를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수학 실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꾸준히 논술 준비한 친구도 뭐 한 달 가까이 아니면 두 달 이상 쉰 친구가 있죠. 그럼 입시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1주나 2주, 3주 쉬게 되면 일종의 감이라는 게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 점수를 이제 보면 여러분 실력만큼, 논술 전혀 공부 안 한 친구거나 아니면 논술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거나 자기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뭐 비슷하게 나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우리 강의 목표는, 첫 번째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라는 거야? 실력만큼 점수 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의 목표고요. 두 번째 강의 목표는 이제 뭐냐면
선생님한테 배워서 여러분 실력보다 뭡니까? 점수를 더 높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강의 목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강의 목표는 여기서 100점 만점에 5점에서 한 10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맞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강의 목표예요. 하루짜리나 이틀짜리나. 그 다음에 일주일짜리나 이제 4, 5일짜리 이제 강의 목표는 이제 뭡니까? 여러분 실력 자체를 늘려주는 게 이제 세 번째 강의 목표가 되겠다. 이게 이제 크게 이제 강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첫 번째 강의 목표, 두 번째 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뭡니까? 강조하는 이제 3단계 학습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논술 전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크게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나 논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제일 처음에 뭐죠? 최저 등급이죠. 최저 등급이 안 돼.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보니까 뭐야 이거? 이 조건을 빼먹었네? 뭐라고요? 문제 오독이 있단 말이야. 문제 오독으로 썩 떨어지는 경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문제 풀어서 마지막 적분만 하면은 이제 적분 계산해서 답을 구하면 돼. 최대 최소 문제에서 내가 미분해서 도함수 구해서 도함수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0되는 점 구해서 내가 문제를 풀면 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계산이 복잡해서 계산이 안 돼. 계산 실수 또는 이제 계산이 복잡해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 요 세 가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뭡니까? 소위 말해서 몰라서 어떻게 푸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유추가 안 돼. 유추 이제 지식이죠.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1, 2, 3번은 이제 뭡니까? 문제 오독이나 계산 실수는 좀 아쉽죠. 벌써 이건 여러분이 통과한 거고. 실제로 아주 실력이 뛰어난 친구도 논술 문제는 수능은 문제 오독 한 문제만 하면 문제 오독하면 한 문제만 틀리면 되는 거죠. 나머지 잘 풀면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단 말이야. 논술 문제는 이제 뭐 한 세트, 두 세트, 많이 나오면 세 세트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 오독하면 시험 시간이 뭐 이제 100분이면 한 30분 정도 문제 오독한 거로 열심히 문제를 풀다가 날려버려.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럼 내 경쟁자는 100분 가지고 문제 풀고 있고 나는 70분 가지고 문제 풀고 있으니까 내가 합격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제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수 계산. 요놈이 상당히 좀 약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계산 좀 복잡하게 나오는 대학은 이제 수능보다는 두 단계, 세 단계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극복하고 이제 내가 실력이 부족해, 소위 지식이 부족해. 이렇게 해서 4번 때문에 내가 떨어지면은 좀 아쉬움이 좀 적거든. 근데 특히 이제 2번이나 특히 이제 2번, 3번에서 부족하면 좀 아쉬워요. 우리 강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문제 오독 안 하는 것. 이게 하루짜리 이틀짜리 가장 선생님이 강조하는 강의 목표가 이거야. 문제 오독 안 하는 것. 문제 오독 안에서 여러분 실력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의 실력만큼 이제 문제 오독 안에서 풀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능은 이제 90%, 95% 문제 풀어도 마지막 결론 못 내면 내가 찍어야 되는 거죠. 다 나쁜 결정에 찍는 거니까 찍어야 된다고 얘기할게요. 논술 문제는 뭐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풀다가 중간에 막혔어. 에이 못 풀었네. 100 지나면 뭐죠? 빵점이란 말이야. 내가 뭔가 푼 데까지 내가 논리 전개를 하는 것. 그런 거에 관점에서 우리 3단계 학습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3단계 학습법은 일단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읽기의 단계야. 읽기의 단계. 두 번째는 이제 풀기인데 이제 유형을 파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유형을 파악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바로 문제를 풀면 돼. 그 다음에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럼 나름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아니면 여러분 수능이나 내신 선생님 아니면 그 전에 논술 배웠으면 논술 선생님한테 배운 여러분이 뭡니까? 문제 해결의 수학적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게 일종의 풀기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쓰기의 단계. 이렇게 크게 이제 3단계 학습법이다. 읽기는 그거예요. 문제가 아주 짧은 경우가 있어. 짧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읽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30초 만에 끝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바로 풀기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제시문이 있단 말이에요. 제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에 이제 논제도 있고 뭐 개념도 있고 원리 설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제 쪽에 뭐가 있냐면 이제 어떤 이제 질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하자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해결해야 될 결론이 무엇이냐? 또는 이제 개념 또는 원리, 방법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뭐라는 거지? 개념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수식으로 표현하자. 그리고 뭐하자? 개조식으로 분석하자. 으로 분석하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는 거야? 쭉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어. 아, 이 문제의 조건은 1번 조건 이거구나, 2번 조건 이거구나, 3번 조건 이거구나, 4번 조건 이거구나, 5번 조건 이거구나. 아, 질문 내용이 이거 하나가 아니라 얘는 질문 내용 두 개네. 기억, 니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초벌 읽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뭡니까? 문제가 풀리면 초벌 읽기 한 다음에 바로 문제 풀고 답안 작성하면 돼.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잘 안 들어와.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는 됐다, 어려운 문제네. 바로 문제가 안 풀리는구나. 바로 문제가 안 풀렸을 때 정재훈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문제 내용을 한번 주어진 조건을 한번 요약하자.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돼 있다.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다섯 번째 조건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결론 체크.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한 뭐라고 수식으로 표현하자.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어디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개념 또는 뭐라는 거야? 제시문에 나온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보통 이제 유형은 우리 대학은 이번에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논증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창의적 사고력 또는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추론 중에서 가장 기본은 이제 유추. 여러분이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보니까 문제 쭉 읽고 나 이거 어떻게 푼지 알아. 나 이거 어떻게 푼지 알아가 뭐죠?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 지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기서 지식은 뭐죠?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풀이 방법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제시문에 개념이 있으면 이제 귀납 추론, 연역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대학별로 이거 한번 여러분 계속 훈련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귀납 추론은 잘 알죠? 이제 뭐 귀납 추론은 보통 수열이나 확률 통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 그 다음에 연역 추론 뭐죠? 일반적인 원리가 주어져 있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적용해서 구체적인 것을 내가 해결하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은 이제 내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논리 전개해서 결론에 이르르자 이거는 3단 논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증명법이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 이제 수학적 균합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연산, 계산 능력. 그래서 연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잘 풀어야죠.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 푸는 문제가 가장 기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적분 계산 잘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연산 능력. 그래서 이제 미분조 계산이나 적분조 계산 이런 문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이제 훈련해야 되는 거. 사고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창의적 사고, 수학적 사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수능은 이제 짧은 호흡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죠.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4분 안에 풀도록 설계가 돼 있으니까 원래는 22번이나 30번은 4분 안에 풀어야 돼. 물론 불가능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냐면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뭐죠? 덩치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뭡니까? 쪼개자. 이제 분류하는 마인드. 그 다음 뭐죠?
그냥 문제를 풀면 힘들어. 얘를 이제 영역 정의하자. 보통 이걸 창의적 사고력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다면 사고라고도 하고 영역 정의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방정식의 근해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여기서 이제 해결해서 여기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대표적인 창의적 사고력이 들어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라는 거야? 뭐 이런 게 유형 분류했지만 이건 이제 분류한 거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몸속에 녹아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녹아 있어.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쫙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의 수학적 전략인데 보통 이제 선생님은 나름대로 야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럼 여러분이 한 4가지 수학적 전략을 한번 써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1번이 그거예요. 선생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읽어도.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거든. 문제가 원리적인 설명으로 나왔거나 수능하고 좀 낯선 내용이 나오면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 낯선 내용을 이해하는 거의 가장 1순위로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 바닥을 기자. 바닥을 기자. 구체적인 예를 들자. 수열 문제 같은 경우 뭡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한번 해보자. 강제로 이거 이렇게 하라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야 3일 때 한번 구해봐. 4일 때 구해봐. 논제해봐. 야 일반적인 L 때 구해봐. 논제해봐. 그러면 N을 무한대로 갈 때 이제 구해봐. 뭐 이제 그 3번 문제. 이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바닥을 기자라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명형 문제에서 이제 뭐냐면 끊임없이 동치관계,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 전략은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바로 이런 이제 출제 이제 유형에 따라서 뭐 이런 건 여러분 신경 안 써. 그냥 문제 쫙 풀어놨어. 그럼 바로 답안 작성으로 가야 돼. 근데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막혔어.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이 막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막혔을 때 여러분이 뚫어내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사는데 요거. 근데 이제 바닥을 기자. 두 번째 끊임없이 동치관계,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생각하자는 건 이거예요. 자, A에서부터 P에서부터 Q임을 보여라. 이게 이제 조건이고 이게 결론이야. 이제 뭡니까? 이제 증명형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내가 증명 문제를 내가 많이 안 풀어봤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거지? 뭔가를 막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푸는지 몰라. 그럼 여러분이 뭘 하는 거죠?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이거야. 야, 나는 얘로부터 얘를 얻어내야 되는데 얘로부터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죠? P1을 얻어낼 수 있어. 얘를 보이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Q1인 걸 보이면 되네. 이게 끊임없이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동치 조건, 충분 조건 관계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답안에 쓰는 거야.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라면은 나도 못 풀지만 내 경쟁자도 못 풀어. 그럼 나는 문제를 못 풀면 선생님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백신일 거예요? 백신은 빵점이잖아. 알겠어요? 여기 뭔가를 써야 된다? 그런 전략. 그래서 여기 이제 증명 문제나 그런 거 할 때 기본적인 전략이 끊임없이 동치관계,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림으로 파악하자. 야 수능 문제 풀 때 그림 많이 그리지. 주어진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자. 특히 이제 미적분 문제, 다항함수나 그 다음에 이제 초월함수 이제 분석할 때 그래프의 개형, 부등식 문제 볼 때 내가 그림으로 파악해서 문제, 물론 기하 문제도 당연히 그림으로 파악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림으로 파악해서 핵심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여러분 수능에서 많이 연습하는 거.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관련 개념 또는 원리를 나열하고 적용해보자. 주어진 문제가 나왔는데 함수 F가 연속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야.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연속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내가 쓸 수 있는 기본 개념이 뭐가 있죠? 연속의 정의, 연속함수의 기본 성질, 뭐 그런 거 쓸 수 있고요. 사익값 정리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되면 이제 정적분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 그 다음 또 이제 사익값 정리 아까 얘기했나?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연속함수 최대치의 정리 그런 것들, 그다음 물론 뭐 자극한, 우극한, 기본 정리 그런 거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어택을 해보는 거야. 이건 뭐라고요? 내가 문제를 못 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자. 그 다음에 쓰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내가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뭡니까? 키워드 위주로서 근거를 뭐라는 건지 간략하게. 여러분이 논술 답안은 이제 뭐라는 거죠?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시간짜리 시험이다, 100분짜리 시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뭡니까? 95분 동안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5분 동안 답안 작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냉정하게 이제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일종의 답을 얻어냈어. 답의 근거를 하나도 안 쓰면 단답형이잖아. 혼자잖아. 그래서 이제 답안지 여백에 맞게 간략하게 여러분이 답안 작성을 하자. 이 답안 작성하는 것도 실제 우리가 문제 해설할 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막혔어. 도저히 한 줄도 못 나가겠어. 이런 경우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정규만 들었던 친구한테 많이 얘기했던 게 뭐야? 야, 어차피 네가 못 풀면 막 네 경쟁자도 못 풀어.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어요? 문제가 어려우면 아싸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야, 합격자 평균이 95점짜리 시험이 있거든. 평균이 30점짜리 시험이 있어. 알겠어요? 95점짜리 시험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뭡니까? 입이 귀 밑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왜 자기는 완벽하게 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 이런 경우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내가 뭡니까? 실수하면 망하는 거란 말이야. 실수해서 한 문제당 5점씩 2개만 실수하더라도 나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입시에서 95, 합격자 평균 95점이 너무 냉혹한 거야. 문제 잘못 낸 거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근데 3점짜리는 뭐죠?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완벽히 풀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문제가 됐다 어렵다는 거야. 나만 어렵니 내 경쟁자도 어려우니까 합격자 평균이 30점, 40점 아니면 50점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제 뭡니까? 내가 끝까지 못 간단 말이야. 답을 다 못 찾아낸단 말이야. 그럼 뭐라는 거죠? 내가 문제 푼 데까지 답안을 내가 작성하자. 그런데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난생 처음 보는 유형이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써야 되는데 요거 선생님이 얘기했죠. 읽기에서 분석한 거. 요거를 답안에 쓰란 말이야. 우리 읽기에서 분석한 것을 이제 답안에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한 스텝이라도 더 나가려고 노력을 하자. 이 한 스텝 더 나가는 것이 뭡니까? 이 문제들 수학적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unknown known study거든. 문제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쉬운 조건도 있고 어려운 조건이 있죠. 그럼 이 어려운 조건 때문에 내가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눈에 잘 안 낯선 조건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조건 가지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머지 조건 가지고 뭔가를 한 걸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뭡니까? 요 낯선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 낯선 조건이니까 받아올리자. 아니면 끊임없이 동체관계 생각하자. 그림 그래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자. 개념 또는 원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해보자. 물론 요 문제를 푸는 개념 원리는 어딜 수 있어요? 문제의 제시문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제시문에 있는 개념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 이용해서 이거를 내가 뚫어내려고 노력하자. 한 때 더 나가자. 여러분이 5점 맞았어. 한 때 더 나가면 5점 더 맞았어. 그거를 여러분 이제 합니까? 합격자가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가 어려우면 실망하지 마세요. 더 좋아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3단계 학습법의 강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문제를 완벽히 풀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종의 여기서 자가첨삭이라는 걸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가첨삭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질문 내용이 2개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억이 됐다 어려워 질문 내용이. 내가 기억을 딱 찾았어. 그 다음 기억하면 바로 니은이 나와.
근데 내가 수능은 한 문제당 질문 내용 하나잖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 기억 잡고 뿌듯해 내가 문제 풀었어 하고 끝내. 근데 니은에 대한 답변은 한 줄만 더 쓰는데 안 쓰는 경우가 있어. 이게 첫 번째. 뭐라는 거야? 주어진 질문 내용의 결론을 모두 찾았고 답안지에 기술했는가.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자가첨삭은 뭐냐면 야 1번 조건 이용이니 2번 조건 이용이니 3번 조건 이용이니 4번 조건 이용이니 5번 조건이 이거 사용을 안 했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잘못 푼 거. 두 번째는 뭐죠? 문제를 잘못 낸 거. 요 조건으로부터 요 조건이 나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보통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죠. 함수 f가 연속이다. 함수 f가 미분 가능하다. 그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럼 미분과 나오면 연속이잖아. 연속이란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함수 f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여러분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제시분의 개념이 1, 2, 3번이 있어. 1번 개념이 있니 2번 개념이 있니 3번 개념 있네. 이거 다 이용해서 난 두 주먹 불 던지고 나는 완벽히 풀었어. 근데 개념 3개 중에 두 번째 개념을 사용 안 했네. 그럼 그건 뭐죠? 내가 완벽히 풀었으면 그 문제 내가 출제 의도대로 푼 건 아니야. 뭐 그래도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거나 또는 출제 의도를 대로 문제를 안 푼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도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아요. 제시험 1, 2, 3번 있는데 문제 풀다가 보니까 다 풀렸어. 제시험 두 번째 거 이용 안 했네. 나는 대학에서 발표한 예시대 반대로 문제를 안 풀었구나.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만점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감점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풀다가 막혔을 때 뭡니까? 개념이 1, 2, 3번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1번, 2번 사용해서 논리 정리했네. 아직 3번 이용 못했구나. 3번을 내가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자. 그래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이 정도로 이제 3단계 학습법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우리 같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